5월 가정의 달이 밝았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특히 환자인 가족을 돌보면서 학원과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족 돌봄 청년 가정도 그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그간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가족 돌봄 청년 문제를 정리해봤습니다. 가족 돌봄 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14세부터 34세의 청소년과 청년을 말합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가족 돌봄 청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근거 및 각종 제도를 마련해왔는데요. 국내에서는 2021년 대구광역시에서 아들이 간병하던 아버지를 숨지게 한 대구 수성구 간병살인 사건을 계기로 이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가족 돌봄 청년의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력인데요. 앞서 서울시는 서울 거주 청소년과 청년 2,9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약 900명이 돌봄 여부나 생계 부담 여부에 긍정으로 답해 이들을 가족 돌봄 청년으로 추정했습니다. 특히 절반에 가까운 409명이 월 소득 100만 원이 안 된다고 답했는데요. 약 65%인 592명이 월 소득 200만 원 미만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가족 돌봄 청년 5명 중 1명은 미성년자로 나타났는데요. 조사에서 중 고등학생은 16%인 146명, 학교 밖 청소년 3%를 더하면 전체의 5분의 1 수준인 19%였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경제적인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2년 가족 돌봄 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족 돌봄 청년들이 일주일 평균 21.6시간을 돌봄에 쏟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래를 준비할 시간이 다른 또래 청년에 비해 매주 약 하루가 부족한 셈이죠. 정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응답자 중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답한 청년은 22.2%였는데요. 이는 일반의 청년 만족도를 2배 이상 웃도는 수치며 우울감 유병률은 약 61%로 일반 청년의 7배 이상이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가족 돌봄 청년들은 자신이 지원 대상인지도 잘 모른다는 점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가족 돌봄 청년의 외부 지원에 대한 인지도는 전혀 모름 또는 잘 모름이 76%로 집계됐습니다. 가족 돌봄 청년의 개념은 물론 본인이 가족 돌봄 청년에 해당하는지 자체를 모르는 참여자가 많았던 것이죠. 말 그대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셈인데요. 이들이 가장 필요한 복지 서비스로는 생계를 꼽았습니다. 다음으로 의료 74%, 휴식 71.4%, 문화여가 69.9%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허민수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가족 돌봄 청년을 중심으로 기존의 위기지원 제도 등을 일제히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 돌봄 청년을 위한 정부의 대책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보건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족 돌봄 청년 발굴을 강화하고 상담 안내 및 맞춤형 사회서비스 지원으로 연계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자체에는 청년 복지 업무 담당자를 지정해 가족 돌봄 청년이 복지제도에 대해 원스톱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한국보다 먼저 가족 돌봄 청년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한 해외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호주는 돌봄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을 위한 수당 제도를 마련하여 가족 돌봄 청년 1명당 연간 3,000호주 달러를 지급합니다. 영국에서는 자국 민간 지원기관인 케어러스 트러스트를 통해 청년들에게 필요한 생활 기술을 교육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일본 사이타 마요는 지난 2020년 가족 돌봄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학교와 교육위원회가 나서 이들에게 지원기관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많은 돌봄 정책은 65세 이상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노인이 아닌 아픈 부모의 경우 국가의 돌봄 정책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도 흔한 상황인데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실태조사가 선진국에 비해 다소 늦었던 만큼 학업과 돌봄을 병행해야 하는 이들에겐 당장 손에 잡히는 지원이 하루빨리 선행돼야 할 시점입니다. 토마토픽이었습니다.